네, 2021년 5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갑자기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SMR이 왜 뜨냐?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때문에 급부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진짜로 SMR에 관심이 있다면 제주도에 지어라! 제 이정훈의 부탁이고 바람입니다.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지도부하고 문재인 대통령 회동이 있었죠. 그때 민주당에서 새로 대표가 된 송영길 대표가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SMR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SMR, 스몰 모듈 리액터, 소형 모듈 원자로죠. SMR 분야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도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네. 문재인 정권은 탈핵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폐기하는 사업, 그런 거랑 관심이 있었죠. 근데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SMR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SMR은 지금 우리가 이제 원자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 생산해서 돈 버는 원자로를 상업용 원자로라고 그러고, 연구용 원자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상업용 원자로에는 대형 원전, 대형 원자로가 있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있고,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해서 마이크로 원자로가 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게 있죠. 그 대형 원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산화한 게 OPR 1000하고 APR 1400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것들이죠. 그거는 각각 100만하고 14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 SMR은 뭐냐? 소형 모듈 원자로는 30만 킬로와트, 즉 300메가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입니다. 그 사실은 스몰이라 붙여 그렇지 중형이죠. 중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형 원자로는 이렇게 원자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증기 발생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뭐 터빈도 따로 있고 이런 구조인데, SMR은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디 모델이 있었는데 뭐 지금 찾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아졌죠.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SMR을 많이 지어야 된다. 원자로는 어떤 원자로든 간에 탄소를 생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을 해서 대형 원전을 못 짓게 하니까 SMR을 지어보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송 대표가 한 거죠. 때문에 이게 게임 체인저, 한국 원자력 산업하고 에너지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갖고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검토한 쪽은 한수원입니다. 한수원 사장이 정재훈 씨인데, 정재훈 씨는 탈핵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가 봐도, 이 양반도 이제 산자부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 하려니까 이제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원전을 개발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거기와 같이 손을 잡고 이 SMR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 SMR을 스몰 i를 붙여서 이노베이션인가 이노버티브인가 해서 혁신형 SMR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ISMR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우리나라에서 원자로 그다음에 증기발생기 제작하는 회사가 두산중공업인데, 미국의 SMR 회사인 뉴 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수출 가능한 SMR 모델을 하나 이제 한수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설계를 한번 해보고 여기는 한번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SMR이 갑자기 관심을 끌었는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SMR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무조건 없다는 게 아니라 대형 원전에 비하면 없다는 겁니다. SMR은 그러면 왜 생겨났느냐?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거기에는 이렇게 중앙아시아 가보면은 그 초원지대에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한 몇백 킬로 가다 도시 하나 있고, 조그만 도시는 건너뛰고, 그래도 한 100만이 사는 도시가 있으려면 뜨문 몇백 킬로 가야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는 뜨문 인구가 있으니까 발전소 하나 크게 지어갖고 전기를 보내려면 몇백 킬로 동안 전기줄을 깔아야 되는데, 그 전기를 보낸 송전 비용이, 전기줄 깔고 전기줄 운영하고 전기 보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많이 됩니다. 우리 한전이 제주도에다가 바닷속으로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전기 보내주는데 한 1,000억 원 쓰고 있습니다. 매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 도시에 인구 10만이면 10만, 100만이면 100만, 거기 딱 맞는 원자로 같은 거 하나 지어갖고 싸게 지어갖고 거기만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송전 비용을 아끼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죠. 또 하나, 중앙아시아에 가보면은 거기는 워낙 건조지라서 물이 없습니다. 농사가 안 돼요. 풀밖에 안 자라는데 카스피해나 아랄에 그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을 전기를 집어넣어서 분해하게 되면은 민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해수 담수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런 도시들은 대개 물이 있는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해수 담수화 사업도 할 에너지도 생산하고 그 도시에서 쓰는 전기도 쓰도록 작은 SMR을 구소련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생산해서 썼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련의 목표는 SMR에서 나오는 사용후 해결료는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소련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했죠. 걔네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영구형 원자로에서 태우고 나온 사용후 해결료를 갖고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원자로 국산화하고 난 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구소련의 SMR 기술을 갖고 와서 한국형 SMR인 스마트를 개발해 놨죠. 근데 이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을 필요가 없고요. 경제성이 없으니까. 세계적으로 수출도 잘 안 됩니다. 소련은 뭐 자기네가 있으니까 러시아는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역시 대형으로 짓는 게 오히려 송전이 더 싸니까 글로 잡고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에다가 인구는 지금 얼마입니까? 5천만이 넘잖아요. 아주 좁은 면적에 뭐 서울에서 가보시면 수원까지 다다다닥 도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울산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송전선을 길게 깔 수가 없어요. 서울, 부산 깔아봐야 뭐 400 몇십 킬로면 끝입니다. 근데 한국의 송전 기술은요, 또 세계 최고입니다. 원자로만 세계 최고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되게 무식해요. 무식하니까 한국 원전을 죽이고 한국 이렇게 자꾸 산업을 죽이지. 우리나라가 175km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워낙 초고압이라서요. 바깥에 이렇게 우리 전기줄이 있으면 이렇게 피복제를 입히지 않습니까? 절연하려고. 사람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는 입히지를 못해요. 못 베깁니다, 피복제. 그래서 그냥 둡니다. 그럼 이 공기가 절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데 높은데 송전선을 만들어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별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새나 이런 것들은 안 죽냐 그러는데 새들은 글로 안 갑니다. 그 전자파가 나오니까 안 갑니다. 이렇게 크게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송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송전 비용이 굉장히 싼 나라입니다. 그죠? 국토는 좁죠. 인구는 많죠. 송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SM을 지을 이유가 없죠. 대용량의 원전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4군데잖아요. 고리, 월성, 그 다음에 울진, 영광. 거기서 뭐 신고리, 신월성 합쳐봐야 다 그 지역이니까 거기서 전기를 한 군데 모아놓고, 발전소 모아놓고 원전 지어놓으면 그거 공동으로 쓰는 게 굉장히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결료도 한꺼번에 갖고 오면 되고, 폐기물도 한꺼번에 내가면 되고.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놓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생산 많이 해갖고 이따만한 송전선에 태워가지고 쫙 보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죠. 아파트는 우리 집처럼 220볼트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마 3300볼트, 뭐 굉장히 높은 전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나눠가지고 각 집에다 220볼트로 주는 겁니다. 고전압으로 오게 되면 전기가 굉장히 싸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SMR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를 개발해 놓고 나서 사우디가 이제 사막 중간에 도시가 있고 하니까 러시아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심을 가셔서 뭐 공동으로 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스마트를 한번 지어보나 그랬는데 결국은 경제성이 없어서 사우디도 포기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되는 건 대형 원전이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대형 원전을 탈핵 정책 때문에 자꾸 안 하니까 SMR을 대안으로 내놓은 거지, SMR이 대형 원전을 게임 체인저 하는 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역시 대형 원전이고요. 미국, 일본, 프랑스도 다 대용량의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특이하게 SMR로 가고 있어요. 거기엔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회사는 다 공사죠, 공사.
한국수력원자력도 공사고 한전도 공사고. 근데 미국의 발전회사들은 전부 다 기업입니다. 현대, 삼성, SK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회사는 뭡니까? 전기를 잘 생산해서 빨리 이득을 올려야만 CEO가 오래 가죠. 그래서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저 제주도 같이 해저 케이블로 주는데도 서울하고 전기요금 똑같이 받아요. 오히려 더 싸게 받죠. 굉장히 해저 케이블 돈을 많이 쓰고 전기 쓰는데도. 미국은 다릅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요금 많이 내요. 당신만을 위해서 전기줄 많이 끌고 왔다고. 우리 도시가 쌉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쓴 만큼 내는데, 이 CEO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도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빨리 뭘 지어야 되는데, 대형 원전 지으려면 대형 원전은 일단 땅이 돼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냉각로 하려면 이게 조건이 맞는 데가 드문데, SMR은 좀 쉽거든요. 그리고 한 3년이면 짓습니다. 그리고 요걸 하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해서 툭툭툭 설치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카터 이후로부터 원전을 안 져가지고 원전 기술자들이 다 죽었어요. 미국이 원전 기술에 원천은 갖고 있는데 손재주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다 모여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4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자꾸 죽고 있는 겁니다. 나가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에서 빨리 지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SMR로 가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대형 원전이 훨씬 경제적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소 자동차를 하겠다, 수소 전기, 그래서 수소 에너지 한다고 수소를 생산하려고 그러잖아요. 수소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아까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할 때처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그러한 수소를 만드는 에너지도 사실은 대형 원전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어 SMR로 가는 거고, SMR은 러시아 같은 또는 뭐 사우디 같은 그런 데서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원자력계에서도 SMR 하는 거를 그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없어서, 하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원전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이거라도 해서 우리 기술을 지키자라고 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SMR 자체가 스마트한 느낌을 주니까 태양광 풍력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로 보일 수도 있다 싶어서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성은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SMR을 한다면 딱 하나 경제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저 고흥 앞바다인가요? 거기서부터 바닷속으로 전기줄을 넣어가지고 바다 밑바닥으로 쭉 가서 제주로 올라가게 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전이 연간 1,000억 원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제주 인구가 한 50만 되거든요. 그럼 1인당 한 가구당 5인 가구 잡으면 5인 가구 쉽게 잡을게요. 그러면 10만 가구잖아요. 10만 가구 때문에 1,000억 원을 손해 보니까 한 가구당 100만 원. 거꾸로 얘기하면 제주도 한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비경제적이죠. 그럴 바에는 제주도에서 필요한 전기가 한 400메가와트, 40만 킬로와트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까 SMR이 300메가와트, 30만 킬로와트 이하라 그랬으니까 한 20만이나 10만짜리 SMR을 제주도에 설치하면요, 딱입니다. 왜? 40만짜리 한 번에 짓지 그러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하나로만 딱 생산해서 거기 나온 전기를 다 쓰게 했다가 그게 갑자기 모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고장 나거나. 그러면 전기가 다 블랙아웃 되기 때문에 이 발전을 한 거는 다양하게 해놓습니다. 한 2개, 3개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도 해놓고 화전도 하고 원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반 이하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20만 이하, 10만 정도 SMR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한전도 돈이 줍니다. 미국처럼 민간 기업이었다면 한전이 절대로 해저 케이블로 제주도에 전기 안 보내주고, 보내줬다면 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저 케이블을 깔지 않고 SMR 한다면 그건 경제성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울릉도도 고립된선인데 거긴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건 또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송영길 대표의 말을 듣고 관심이 있다면 제주도에 SMR 건설을 추진해라. 그래야 한수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ISMR 개발을 서둘고 두산중공업도 빨리 공장을 돌릴 거 아닙니까? 빨리 하라 이겁니다. 이걸 하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주도에서 또 반핵주의자 모여서 다 대들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죠? 양이원영처럼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국회의원 시켜준 그런 사람들이 또 다 데모할 텐데 할 수 있겠나?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SMR을 제주에 설치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는 제주도가 화산섬이잖아요. 그 땅이 좀 약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제주도에서는 거의 제주도에 강이 없잖아요. 그죠? 다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을 지으려면 좀 단단한 땅에 지어야 되는데 단단한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있다면은 어딘가 하면은 제주도에 비행장 짓는 곳이 단단합니다. 비행기도 우리 보잉 747도 제주도에 내리잖아요. 그 400톤짜리가 쿵 내리면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비행장이 단단한 지형인데 그쪽 어디다가 SMR 지으면 되죠. 근데 이걸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전 진짜로 존경합니다 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SMR보다 작은 원전을 마이크로 원전, MR이라고 합니다. 요 크기는 아까 SMR도요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한 10층 건물, 7, 8층 건물 높이에다가 뭐 그만한 덩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마이크로 원전은 왜 우리 컨테이너 트럭 있죠? 컨테이너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죠. 요게 뭔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가면은 갑자기 필요한 전기 생산하는 비상 발전기, 디젤 발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요걸 개발해 갖고 우리가 배에다 실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실어놨다가 이게 발전선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북한 정권이 붕괴돼 가지고 북한도 전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배들이 쫙 가서 MR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북한에 걸어주면 좋죠. 그래서 마이크로 리액터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 마이크로 리액터를 개발해 놓으면 이것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지금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항모와 더불어 공격 원잠을 짓자는 겁니다. 핵잠수함. 바로 이 컨테이너 크기의 마이크로 원자로가 조금만 변형시키면은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가 됩니다. 또 이걸 적당히 조절하게 되면 우리 경항모도 핵 추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지스함도 핵 추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핵 추진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MR을 개발하기 위해서 SMR도 해야 된다. 그건 좋습니다. 또 하나 이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게 MR이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의 전쟁은 포탄하고 연료만 있으면 돼요. 식량하고. 그죠? 근데 지난번 연평도 포격전 때 보게 되면 북한이 포를 쐈는데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못 잡았잖아요. 왜?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레이더를 안 돌렸거든요. 레이더를 계속 돌리려면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스마트 군대가 돼가지고 계속 뭐 모든 걸 전기로 합니다. 뭐 컴퓨터 갖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낮에는 전쟁하고 밤에는 뭐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누가 해줘요? 전쟁터까지 전기줄 끌고 올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발전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미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저 컨테이너 크기의 마이크로 리액터를 안전하게 만들어 갖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전쟁터에 가서 전기 쫙 공급해주고 매일 공급해주고 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이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리액터도 한번 개발해 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SMR이나 마이크로 리액터나 절대로 대형 원전을 대체하지 못한다.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가 SMR의 한 대표인데 사우디랑 같이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또 시장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한전도요. 이미 한참 전에 스마트 다 검토했다가 경제성 없다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하도 문정권이 대형 원전을 안 하니까 대신 나온 거다. 그걸 이해를 하면서 SMR을 하려면 제주도에 먼저 짓도록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봐라. 그래야 이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리액터를 반드시 개발해라. 이런 주문을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이정훈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